자, 오늘은 어깨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변형이라는 것과 그 케이스별 완화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증이라는 것은 그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의 경우에는 흉골의 위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흉추의 변형이 흉골로 전이된 케이스나 골반이나 요추, 허리의 변형이 전만 후만에 따라서 흉골로 전이되게 되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흉골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면 통증도 변형도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흉추의 변형이 흉골로 전이된 케이스의 경우 흉추가 휘거나 굳게 되면서 머리가 점점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머리는 앞으로 돌출될수록 최대 12배까지 무게가 증가하게 되니 그 아래에 있는 흉골의 기울기와 위치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 흉골, 쇄골, 견갑골의 연결성에 연쇄작용이 전이되게 되고요. 결국 견갑골이 갈비뼈 위로 미끄러져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예, 견갑골은 흉골, 그러니까 앞쪽 면과의 골격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지만 뒤쪽 척추와 갈비뼈와의 연결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골격이 이렇게 변형되면은 근육의 방향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전근개를 예를 들어 보면 견갑골에서 상완골 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어깨의 전후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상 궤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날개뼈의 위치가 견갑골의 위치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전후가 상하로 변질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는 중력을 받아내는 위치가 아니에요. 골격의 형태만 봐도 갈비뼈와 쇄골은 가느다란 막대로 되어 있잖아요. 중력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중력이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견갑골 같은 경우에도 넓적하게 생기긴 했으나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넓적한 형태의 골격이 위로 올라왔으니 어깨로 중력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 결국 그 힘은 상완골로 흘러 상완골의 상부에서 힘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상완골과 쇄골 간의 간격은 타이트하게 좁아지게 되겠지요. 움직임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골격과 골격 사이, 관절 부위죠 주로. 이 사이에 충분한 거리와 연골의 탄성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중력이 쌓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무리하게 팔을 움직이게 될 시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예, 견갑골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서 어깨의 형태도 변하게 되니 어깨의 움직임 기능도 변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근육이 골격의 위치 및 형태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골격이 근육의 형태나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체형 틀어졌다고 해서 어떤 근육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 근육의 근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판단과 선택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머리가 앞으로 돌출된 상태가 장기가 유지가 되면 경추에도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연쇄작용이겠죠? 자, 이러한 경추의 변형은 후두골과의 연결부인 후두골 하부, 천추, 축추 사이에 중력을 쌓이게 합니다. 경추가 이 압력을 버텨내지 못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를 완전히 잃고 반대의 형태까지 변형이 되게 되겠지요. 예, 일자목에서 거북목을 변형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경추는 앞쪽으로 배가 튀어나온 모양의 그 C자형이 돼야 되는데 역C자형까지도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돌출된 머리의 무게와 경추의 변형이 그 중력을 척추 쪽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고 흉골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흉골이 끝나는 지점에서 쌓이게 되겠지요. 여기가 명치라는 곳입니다. 자, 명치서부터 그 아래는 골격이 없는 복부 부위가 되겠죠. 자, 그러니 근육이 버텨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다른 골격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 골격이 바로 요추와 치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추를 당겨오게 되면 요추 전만이랑 골반 전방경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긴 하는데요.
골반의 경우 청골과의 연결성이 매우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천정관절도 관절의 일부일 뿐입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추 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골반 전방 경사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추라는 골격을 끌어당기게 되면 취골부는 밑으로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골반 전방 경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치골부를 끌어올리게 될 경우 골반 자체를 밑에서 위로, 앞쪽 위로 끌어올리게 되기 때문에 골반 후방 경사를 일으키게 되겠지요. 그리고 골반 후방 경사는 요추를 뒤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 허리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망곡이 사라졌으니 아무래도 협착이 더 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디스크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하지만 여기까지는 힘이라는 것이 그대로 중심 라인을 타고 내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인체는 측만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이를 변명이라는 수준으로까지 이야기할 만한 측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 장골의 변형이 유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역으로 연상시켜 보시면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다른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골반 변형으로 인한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하지와의 연결성을 꼭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대퇴골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퇴골. 상완골의 경우 대퇴골보다 더 자유로운 방향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깨에 얹혀져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대퇴골의 경우 골반을 받쳐주는 기둥이면서도 상완골에 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골반이랑 골격과의 연결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케이스별 완화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흉골 변형으로 인한 케이스의 경우는 흉골을 밀어 올려주면서 흉추 펴고 상완골의 후방 회전을 일으키는 자세들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쉽게 가슴 펴고 어깨 뒤로 돌리는 자세들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 몸이 이상하게 막 베베 꼬이실 거예요. 절대 힘으로 내 몸을 억지로 제어하려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보다는 골격의 방향성에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골반의 변형인 경우에는 골반을 받치고 있는 고관절 부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무조건 관절의 공간이 좁아졌다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의 공간을 좁히는데 일조하는 압력들을 먼저 풀어주면 되겠지요. 대퇴골의 대전자와 좌골결절에 쌓인 압력들을 풀어주고 골반 균형을 재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으로 보자면 요가 아사나의 대부분이 이 모든 케이스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요가 강사님들이 아사나를 아사나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세로서 가르치게 되면은 효과를 못 보면 다행이죠.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요. 요가를 하고 나면은 무조건 허리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운해지거나 시원해지거나 가벼워지거나. 하지만 요가를 하고 나면은 꼭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몰라도 적어도 요가를 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운동 같은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아침 8시에 퇴근해서 막 10시에 출근한 것도 허다한데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서 꼼지락대면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자면 전자 같은 경우 등이 굽어서 흉골이 눌리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등 밑에다가 비계를 좀 높게 쌓고 그 위에 그냥 대자로 누워 계시면 되세요. 손바닥은 하늘 보게 해주시면은 상완골을 외회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만 누워 계신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가슴이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시간 늘려가시면 되고요. 팔은 점점 만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 요추 전만 시에는 이 베개를 등이 아니라 청골 밑에다 대고 누워 계시면 됩니다. 다리는 펴든지 접든지 그냥 편안하게 두시면 되고요.
청골이 어디냐면은 엉덩이 살 바로 위에 가운데 부분. 거기를 이렇게 눌러서 그 앞으로 전만대 요출을 끌어내린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세요. 후방경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허리를 좀 펴줘야 되긴 하는데 뭐 후방경사라고 무조건 다 왼간에서 일자 허리긴 한데 요거는 척추를 늘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운동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하고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하시면은 복부 마사지 많이 하세요. 그 명치서부터 치골 사이, 그러니까 배꼽 수직 위아래 요 주변이 많이 뭉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많이 마사지 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바닥에서 꿈지럭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아요. 헬스 단계에 따라서 간혹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을 좀 더 생각하고 필요로 느낀다면 하루 한 30분? 뭐 그렇게 한 1, 2개월이면 다 웬만해서는 뭐 일상생활에 문제 없을 정도로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저는 운동하시길 추천드리지만 뭐 판단과 선택은 필요한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요가를 좋아하시고 명상이란 것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아시려면은 알아야 할 부분이 되겠지요. 뭐 공간과 질량, 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서 설명을 이미 다 해놓긴 했는데 과연 얼마나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능한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잘 설명을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